안녕하세요. 잔잔한 경제TV의 잔입니다. 오늘은 4월 3일 2021년 토요일입니다. 3월 마지막 주 천연가스 선물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의 키포인트는 NG 가격 변동과 추세, 가격 하락과 상승 요인, EIA의 관련 지표 지수, 천연가스 관련 뉴스, 결론입니다. 그럼 LNG 가격 추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 달 추세로 보시면 지금 2월 19일부터 현재까지 3월 마지막 주까지 하락을 하고 이번 주에 마지막 주인 이번 주에 약간 반등을 하죠.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총 4일이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하락을 이제 바닥을 짚고 그 다음에 상승을 조금씩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루어졌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2월 초 중순에 일어났던 그 텍사스에 발생한 우리 그 강추위로 인해서 그 생산 시설과 마비가 되었고 파이프라인도 제대로 작동을 못해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거의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2월 중순에서 3월 중순까지죠. 우리로부터 그 파손된 그 시설을 복구하고 이제 정상화하는데 거의 한 달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이 하락을 하다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인해서 상승을 합니다. 현재 미국 날씨를 보면 제가 북동부에 살고 있으니까요. 북동부 기준으로 보면 기온은 그다지 춥지는 않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가 춥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월요일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를 동반하고 또 그리고 강한 바람을 동반을 하기 때문에 천연가스 수요가 많이 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추워서 보통 낮에는 별로 틀지 않는데 낮에도 히터를 틀을 정도로 추웠고요. 밤에는 당연히 틀어서 추위가 굉장히 늦 3월 말이긴 하지만 아직도 추위가 100% 끝나지 않았다. 봄은 지금 오고 있지만 추위는 아직도 꽃샘 추위가 있죠. 그런 것처럼 천연가스가 지금 가격 대비, 그러니까 가격 대비가 아니라 그 날씨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은 많이 줄어졌지만 날씨 요인은 이제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춥다. 그러면 저장량을 보겠습니다. 저장량을 보면은 현재 그 3월 26일 2021년으로 봤을 때 지금 180억 큐빅 피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위드로가 아니라 인젝션이 된 거죠. 이제 빼는 게 아니라
이제 저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 여기 보시면 올 겨울은 11월부터 북동부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2월 말까지는 추웠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꾸준히 하락을 하다 결국은 텍사스 우리 그 강추위로 인해서 사용량이 엄청나게 증가했다가 회복기로, 그리고 날씨가 온화해짐으로 인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현재 보시면 5년 평균치 240억,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200억에 비해서 지금 상승을 한 거죠. 예, 그러면 천연가스 저장량과 헨리헙 스팟 프라이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여기 보시면 이번 주와 저번 주 저장량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사우스 센트럴, 텍사스 그 근방 그거는 상승을 했고, 미드웨스트 북서부 쪽은 감소를 했네요. 그리고 워싱턴 스테이트에서 오리건, 그리고 캘리포니아를 담당하는 퍼시픽 같은 경우는 10억 큐빅피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보시면 1년 전에는 마이너스 200억, 그리고 실제로는 140억. 이거는 준 거고 이거는 는 거죠. 결국은 현재 날씨가 따뜻해져서 저장량 용량이 채워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얼마 되진 않지만 현재 그 계절적으로 난방으로 천연가스를 쓰는 시기는 지금 지나가고 있다. 현재 여기 보시면 가격 이얼리 디퍼런스, 매년 디퍼런스, 그다음 5년 차이를 보고 있지만 현재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위클리 GPI 헨리헙 인덱스가 2월 달에 팍 치고 올라가고 다시 회복이 되면서 다시 이제 하락.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 있는 범위에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상화가 됐고, 그리고 날씨도 이제 더 이상 천연가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예, 그러면 가스릭 넘버를 보겠습니다. 현재 여기서도 트렌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코비드 19 정점을 찍고 시작했을 때 서서히 감소를 하다 현재 2021년 결국은 선거철 이제 그 바이든이 이제 그 당선이 된 직후죠. 직후부터 이제 조금씩 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천연가스랑 그 공급도 공급이지만 계절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아시아, 유럽, 그리고 미국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제 그 릭 넘버를 증가시키는 거죠. 활동 중인 릭을. 그리고 지금 현재 상당수 회복을 하고 있고, 현재 물론 코비드 이전보다는 적긴 하겠지만 추세로 보면은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시아 국가 유럽에서 2020년에서 2021년 그 겨울에 사용할 천연가스 LNG죠. 천연가스 비축량을 얼마나 구매할 것인가. 그게 관건입니다.
예, 그러면 링 넘버를 좀 보겠습니다.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국가별로. 현재는 이건 미국이고요. 왼쪽에 있는 건,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캐나다입니다. 그 매주 위클리고요. 현재 지금 오일도 가스도 있지만 현재 저희가 포커스하는 것은 가스의 비중을 보겠습니다. 가스로 보면은 죄송합니다. 지금 하나가 감소를 했고요. 그래도 92개로 1년 대비 약 10% 정도 하락을 한 수치입니다. 그 많이 회복을 한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체적인 숫자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 알버라 브리티스 콜롬비아가 지금 넘버 원, 투인데 지금 알버타에서 제일 많이 릭 숫자가 있는데 9개가 감소했고요. 그리고 브리티스 콜롬비아는 1개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은 증가하는 상황, 캐나다는 감소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럼 수출 유럽 NG 수출 그리고 유럽 쪽의 저장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저장을 보면 여기서 보면 이제 이런 그래프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은 이제 좀 넘어가고요. 현재 보시면 여기가 2021년 여기가 2022년인데 20년인데 지금 유럽하고 아시아하고 이제 미국하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북극이라고 보시면 여기 폴라 vortex라고 해서 이 영역이 아시아, 유럽, 미국 영향을 줬기 때문에 1월부터 2월에 강추위가 있었습니다. 뭐 아시아, 뭐 유럽 같은 경우는 1월 달 그리고 2월 달에도 유지를 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2월 달 유리 강추위로 인해서 11월 달도 원만하게 유지가 되는데 12월 조금 빠지다가 1월 달, 2월 달 급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저장량이 현재 여기는 그 전력량으로 지금 계산을 한 건데 뭐 단위야 어쨌든 400에서 지금 1000 정도에서 400으로 감소를 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반 이상이 빠진 거고 다음 년도 겨울이 얼마나 추울지 모르지만 이거에 가까운 1000에 가까운 숫자를 또 구매해서 저장 창고에 저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수출 물량이 상승한다는 거고 그로 인해서 디맨드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한다. 물론 미국 해리 스팟 가격의 경우는 약간 제외가 되는 거고 뭐 TTF나 그리고 JKM 그 지수가 가격이 상승할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미국 국내 시장으로 돌아와서 천연가스 스팟 때 선물 가격 보시면 2월 초순 중순에 일어났던 이런 서지는 원유 시장의 4월 달 제 기억으로는 4월 21일인가 22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이너스 선물 가격이라고 이제 그런 파급 효과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현재 이 가격으로 보시면 헨리헙 프라이스가 무려 4배 정도 가격이 폭등을 하죠. 저장 창고에 가스가 많이 있었지만 운송도 안 되고, 그리고 전력 회사들이 이러한 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을 하고 또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나이맥스에서 이제 거래되고 있는 가스 선물 가격을 보면 이건 먼슬리로 가는 거죠. 꾸준합니다. 물론 1월달 약간의 상승이 있었지만 뭐 계절적인 요인, 2월이 추웠고 가격이 또 하락을 합니다. 3월이 오고 4월이 오면 봄이 오니까 온도가 올라가고, 그러면 난방 수요 감소, 가격 하락.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겨울에는 스팟 프라이스와 퓨처 프라이스의 가격 괴리가 심한 겨울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천연가스 스팟 프라이스 지역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별로. 그리고 수급도 보죠. 이거는 헨리헙 미국 벤치마크죠. 하지만 이제 뉴욕과 사람들이 북동부, 그리고 중서부, 그리고 에버리지고요. 여기 보시면 가격이 현재 상승을 하고 있지만 하락을 하고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텍사스처럼 뭐 10불 뭐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 또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고, 헨리헙보단 가격이 상승치가, 그러니까 가격이 낮게 책정이 되어 있고 형성이 되어 있고, 시카고 같은 경우는 뭐 뉴욕보다는 가격이 상승을 한 그 가격 자체가 높긴 하지만 상승폭이 그다지 뭐 2불 30, 40 그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불 55, 그리고 여기도 2불 86에서 맥스, 그리고 2불 73.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별로 어느 정도 수요가 늘어나냐에 따라서 헨리헙보다 가격이 높게 책정될 수도 있고 낮게 책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보시면 매월 이제 4, 5, 6인데 가격이 2불 60 전 2불 50, 그리고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승을 한 이유가 날씨 때문이 아니라 수출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난방 수요 말고 이제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오죠. 겨울은 이제 갔고, 그러면 냉방 수요가 필요하죠. 그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위드로우가 아니라 인젝션, 지금 상황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5월 정도는 이제 그 레깅 피리어드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 여기 보시면 2월 달에 2월 중순, 뭐 초순, 그리고 겨울이 이제 1월부터 조금 춥기 시작해졌는데 조금씩 올라가고, 여기부터 1월이겠죠. 올라가다가 2월부터 팍 공급이 이런 상황인데 수요가 올라간 거죠. 결국은 수요
공급. 그래서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급과 수요가 지금 거의 만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5월 천연가스 선물 가격의 변화 요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봄 날씨가 이제 가격을 상승하는 제한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현재 국제 시장으로 보면 헨리헙 가격은 국제 가격으로 봤을 때는 플로어죠. 그리고 바닥이죠. 뭐 JKM이나 TTF를 봤을 때 결국은 헨리헙은 미국의 동네 벤치마크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플로 바닥 가격 형성을 되는 거고, 이제 유럽도 상승 폭이 높지만 그래도 현재 그 아시아 그 뭐 JK면 재팬하고 코리아 그 가격인데 지금 단연 이 가격이 최고점을 결정하는 가격으로 지표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 날씨가 가격 상승을 제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량이 1월 중순 말부터 3월 말까지 회복되고 증가되었고요. 그리고 시추선이 증가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제한하는 요소가 되어 있지만, 수출로 보고 수요로 보면 현재 천연가스 수요를 견인하는 그런 요소는 아시아와 유럽 수출량 증가, 강추위로 인해서 소진량을 다시 채원 넣어야 하기 때문에 재구매가 필요하죠. 그리고 석탄과 천연가스 이제 관계가 있는데, 이제 뭐 CO2 그 이미션 문제로 인해서 발전소를 석탄에서 이제 천연가스를 쓸 수 있는 그런 발전소로 이제 믹스로 하든지 아니면 그냥 천연가스로 대체로 쓸 수 있는 그런 걸로 지금 계속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인도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물론 요거는 뭐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계속 지금 미디어에서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람몰이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천천히 어느 정도 속도가 붙으면서 상당량의 발전소들이 석탄을 주로 쓰는 거에서 천연가스와 석탄을 혼합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바꿔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지표를 보실 때 이제 실제와 예상을 좀 보셔야 되겠죠. 이제 그 천연가스 날씨로 인해서 이제 겨울 날씨로 인해서 이제 영향을 받는 이제 시기는 거의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1년, 5년 재고 기준점이 되는 거니까 1년과 5년 평균 재고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1년을 더 중요하게, 왜냐하면 코비드라는 특수한 상황을 또 잘 활용하시면 가격 하락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게 장기적인 안목인데 뭐 선물 거래를 하지 않으시고 뭐 주식 관련을 투자를 하시면 이제 현재 건설 중인 LNG 터미널과 그리고 확장 상황에 대해서 좀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승인할 건지, 승인했던 걸 다시 규제를 할 건지, 그걸 보시면 어느 정도 여기 아시아와 유럽 수출 연결해서 주식을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EU와 아시아 지역의 저장량과 그리고 2001년, 2002년 겨울 예상 수입량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러면 상방을 이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제 하방적인 요인은 봄 계절 변화로 인해서 겨울은 가고 이제 봄을 오는 시점에서 난방 수요가 감소할 것은 원론적으로 맞죠.
근데 이제 늦추기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지금 50일 평균선을 돌파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뭐 돌파를 계속 실패하면 가격이 현재 2불 60 뭐 그렇게 상황이 되는데, 안 좋게 되면 뭐 안 좋게 되면 2불 25, 2불대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뭐 극단적인 거지만, 하지만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확 몰리잖아요. 헤지 펀드들이 돈을 넣었다가 훅 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상승을 한다면 2불 80에서 또 3불까지 올라갈 수 있는, 뭐 희박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2불 40에서 2불 60,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여튼 어 2불에서 3불 중반에 거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중반에, 가격 중반에. 그리고 상방 요인을 보면 뭐 이머징 시장의 수요 증가, 그리고 유럽 시장 수요 증가, 그리고 공급 차질, 뭐 생산을 못할 경우, 뭐 유리 같은 경우 텍사스에서 조업이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물류 문제. 스웨즈 운하가 지금 1주 정도 지금 통행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뭐 1주는 뭐 버틸 수 있겠지만 2주, 3주로 가면 이제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현재 지금 보시면 스웨즈 운하에서 그 에버그린 그 화물선인가 유조선인가 그 배를 견인을 했습니다. 견인을 했기 때문에 현재 그 공급 지연 차질에 대한 그런 우려는 어느 정도 상당히 없어졌지만, 지금 제가 읽은 기사로 인해서 이집트에서 지금 뭐 수백 척이 지금 스웨즈 운하를 지금 통과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상화가 되려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답니다. 그리고 현재 북동부 평균 온도 하락으로 인해서 지금 약간 더 천연가스 수요가 늘 수 있다는 그런 희망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이제 그 단기적인 그런 전망 말고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카타르의 NG 수출, 천연가스 수출이죠. 이제 물론 타겟은 아시아, 그 유럽인데, 현재 카타르가 유럽이 굉장히 그 추울 때 아시아도 굉장히 추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시아가 추웠을 때 유럽도 추웠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중동이 여기 있고 여기 유럽이 있으면, 여기 보면은 여기 뭐 아프리카도 있고 해서 스웨즈 운하가 있는 거죠. 여기를 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건데, 여기가 아시아가 있고, 이 중동에서 유럽에 수출할 거를 아시아로 그냥 물량을 돌려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카타르가 지금 뭐 카타르, 뭐 호주, 현재는 뭐 호주가 1등이죠. 근데 이제 예전 기록을 보면은 그다음에 뭐 러시아, 뭐 그다음에 뭐 기타, 뭐 이란도 있고 뭐 미국도 있지만, 그냥 쉽게 보겠습니다. 뭐 노르웨이도 있지만,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카타르가 호주한테 밀립니다. 그래서 2등으로 내려오는데, 지금 얘네들이 전략을 잘 다시 짜서, 어차피 우리는 소국이고 뭐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노르웨이랑 붙어선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인 그 유리한 그 고지를 지리적인 그 유리함을 이용해서 유럽으로 보내야 될 거를 아시아로 보내서 이득을 취합니다. 그리고 장기 공급을 노려서, 장기 공급, 그리고 단가, 낮은 단가로 승부를 보겠다. 그래서 거리상 물류 비용, 그리고 낮은 단가, 그리고 장기 계약,
뭐 단기 계약도 하겠죠. 하지만 공급을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제 하겠다는 풀이로 지금 아시아의 비중이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게 2020년 5월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3월이죠. 지금 현재 아시아에 대한 비중이 커졌습니다. 예, 그럼 주요 LNG 수출국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대 아시아 수출량이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정부 정책을 현재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유지. 뭐 크게 지금 뭐 변화를 시키고 있지 않고요. 뭐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도 하지만 뭐 에너지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산업을 지지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카타르 이전 영상에서 그러니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시장 점유율 회복을 위해서 대규모 시설을 증산한다. 이제 카타르 페트로리엄입니다. 이제 이름도 바꿔야 되겠죠. 왜 페트로리엄에서 뭐 천연가스 회사라든지 뭐 그런 걸 바꿔야 되는데 노스필드 이스트 프로젝트라고 해서 총 현재 7,700만 톤을 지금 매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1억 1000 MMTA로 40% 증가한다고 합니다. 40% 증가한다는 거는 생산량을 10개 하면은 뭐 4개를 증가한다는 건데 거의 뭐 엄청난 규모죠. 그리고 2025년 4분기 생산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 지금 한 4년, 5년 정도 남은 상황이고 예상 비용은 287억 5천만 달러죠. 굉장히 큰 메가 프로젝트고 이 자그마한 소왕국에서 국가의 그 운명을 지금 걸만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출 지역은 아시아다. 유럽도 아니고 그 외에도 아닌 아시아. 그리고 또한 노스필드 사우스 프로젝트 요거 같은 경우는 이란과 카타르가 우호적인 관계인데 이거를 공동 개발한다는 이제 그 계획이 이제 구체화되고 있고요. 현재 그 생산량은 뭐 그다지 한 10% 정도 증가하는 거고 그리고 생산 개시는 2027년입니다. 그리고 현재 러시아 국영 천연가스 경제 제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카타르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그 노르웨이와 미국과 경쟁하기가 좀 버거운 이유는 유럽 시장을 봤을 때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인으로 보내주죠. 노르웨이 역시 해상에 연결된 파이프라인으로 유럽에 가스를 공급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동부 유럽에 있는 폴란드나 뭐 라트비아 뭐 그 밖에 러시아의 그 영향권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정치적인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계속 러시아제 천연가스보다는 미국 천연가스를 사고 있습니다. 카타르로 보면은 배로 날라줘야기 때문에 유럽에서 러시아와 노르웨이와 그 가격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미국을 그리고 호주를 이기기 위해서는 단가를 낮추고 그리고 뭐 지리적인 입장에서는 그
그 호주보다 열세일지도 몰라도 낮은 단가로 인해서 승부를 보면 아시아 국가에서 충분히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결론입니다. 현재 보면 펀더멘탈보다는 모멘텀 상승에 지금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 재고가 증가를 했는데도 천연가스는 상승을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재고가 예상치는 40억 큐빅피트 증가인데 실제로는 140억 큐빅피트가 증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요일 날도 상승을 하고 수요일 날은 눈치 싸움마다 가격이 소폭으로 상승을 하죠. 그리고 월요일 날도 가격이 상승합니다. 국내 수요는 감소를 했는데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에 또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펀더멘탈보다는 모멘텀, 실제로 수출량이 얼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분위기상, 그리고 현재 그 원유 가격과 천연가스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제대로 반영이 못 되는 것도 있고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원유 가격과 다르게 그러니까 원유 가격의 그 영향을 받지만 원유 가격하고 다른 게 뭐냐면 경기에 영향을 덜 받습니다. 날씨가 춥고 덥고 하면 경기랑 상관없이 히터 틀어야 되고, 그리고 에어컨 틀어야죠. 현재 WTI는 58에서 60불에 거래가 되고 있고, 브렌트도 이제 가격이 좀 하락을 해서 60 초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1년과 비교했을 때, 이제 1월에 비교했을 때, 1월 1일 비교했을 때 약 20% 상승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또 히치 시설이 소폭 상승을 했고, 뭐 주요 뭐 분지는 페르미안 지역이긴 하지만 이제 오하이오하고 펜실베니아에 있는 지역도 중요한 천연가스 생산지입니다. 스웨즈 운하 물류 문제가 가격에 영향에 좀 미비하게 끼쳤는데, 만약에 1주 이상 그리고 그 이상 더 영향을 주었다면 가격의 상승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에버그린이라는 선박을 견인했고, 앞으로의 문제는 수백 척의 배들을 얼마나 빨리 정상적으로 통과시키느냐 문제죠. 그리고 LNG 가격은 장기 공급 계약이 중요합니다. 운송 방법은 파이프라인과 기차, 선박이 있고요. 기차는 현재 캐나다와 미국의 이제 주요 외교 분쟁이죠. 경제적으로 떨어지고 또 폭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캐나다 천연가스를 견제하는 그러한 꼼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카타르 및 기타 국가에서 2000년 대비 2021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그거를 좀 기억해 주시고, 뭐 선물을 투자하시던지 뭐 주식을 투자하시던지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제가 그 지난 그 3, 4주 동안 영상을 제대로 못 옮겼는데 굉장히 죄송하고요.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제가 이사를 할 수밖에 없어서, 그로 인해서 제가 인터넷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없었고, 그리고 그 자료를 수집하는데 약간 애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뭐 이사가 지금 이사를 다 끝냈고요. 뭐 아직 짐 정리를 해야 되지만 제가 가능한 한 주에 한두 개씩 꼭 영상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